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쌤쌤 상담소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학업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을 뻥 뚫어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획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저의 애제자이면서도요. 현재 대학 2학년? 네, 재학 중인 친구입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에 재학 중인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홍대 시각디자인 전공인데요. 아마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이 영상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국어 학습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또 고3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런 얘기부터 해서요. 과와 관련된 정보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능 국어, 우리 승민이가 국어를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 것, 내가 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그냥 국어 공부를 해왔는데 계속 시험을 육모나 구모를 보면서 제가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고3 생활을 거의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막 풀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초적인 개념을 쌓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3 정도 되면 내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거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나? 기본기를 다지는데 시간을 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승민이가 그랬던 걸 제가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탑을 쌓을 때도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기본 개념부터 고3 절 만난 3월부터 정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쌓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국어 단판을 들었는데 국어 단판의 그 문학 부분에서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랑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꽤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 늘 추천하잖아. 네. 국어 단판 진짜 내 영혼을 갈아 만들었어.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 승민이가 정말 꾸준히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자신감도 생겼고 좀 문제를 좀 읽는 힘도 확실히 다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문학 그리고 독서 파트를 딱 나눠서 나는 이런 학습법이 좋았다. 혹은 나만의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줄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작품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그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작품을 기본적인 스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기 문제가 있으면 보기 문제를 먼저 읽고 그와 바탕으로 맥락이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한 후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정 작품에만 치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약간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 그런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나 암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별 작품의 수를 막 늘려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나와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능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마주해야지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럼 기출 문제도 많이 풀었겠다. 네. 제가 초반에 겨울방학 때 고3 겨울방학 때 기출 문제를 한번 돌리긴 했는데 제가 3월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문제를 지금 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는 차근차근씩 고3 내내 계속 풀었던 것 같고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개념 공부를 와, 해왔던 것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없다고 양치기 소위 말하는 무조건 많이 풀어야지가 아니라 우선은 기출 양을 늘리기 전에 제대로 구멍난 곳은 없는지 개념 상황을 좀 점검하는 데 시간을 썼다. 저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개념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념이 잘 돼야 나중에 기출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혹시 독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독서를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갔을 때 계속 앞에 지문을 와서 찾아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던 습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고치고자 처음에 한 번에 읽을 때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읽은 다음에 문제 중에 전체 흐름을 묻는 문제나 맥락을 묻는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독해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읽을 때 어차피 나중에 이 지점 다시 찾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문단과 문단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많이 줄였다. 네.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아무리 많은 스킬이 있고 뭐 좋은 전략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내용 이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아요. 지금 나는 국어 공부에 한해서 이게 유독 어려웠어. 근데 나 이거 이런 식으로 극복했어 하는 게 뭐 특별히 있을까? 제가 문제를 이제 풀 때 문제를 쭉 풀고 마지막에 채점을 할 때 뭔가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이 틀릴 때도 물론 있었지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문제를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틀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문제들을 안 틀리고자 더 확실하게 제 답에 확신을 갖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풀 때는 이거 틀렸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네. 막상 채점해보니까 틀리더라. 그런 것들이 꽤 많았어.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어? 계속 그냥 제 자신이 그러니까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그냥 한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답이 확신이 될 때까지 그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 이 영상 보고 있으면요. 정말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시험 상황은 시간 압박 속에서 풉니다. 근데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은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그 사고 지점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답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나를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네.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 승민이가 얼마나 성실하냐면요. 사전 질문지만 먼저 보내줬어요, 제가. 근데 그냥 솔직히 우리가 막 뭔가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쌤서희 구독자들께 보여주자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지금 엄청나게 길게 줄글로 다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긴장을 풀고 진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연계 거리잖아요. 특히나 최근 출제 경향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밀도 있는 연계를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문학 부분에서는 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전날이나 아니면 그 전 시간에 문제를 혼자 스스로 전체 세트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학교 수업? 네. 오. 제가 막 그렇게 먼저 예습을 막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학교 수업 전이나 아니면 수업 전날에 먼저 쭉 풀어보면서 제가 한번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성실하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있잖아, 수업이.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예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이라면 미리 내가 스스로 이제 EBS 연계 교재를 사서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나 학교 수업을 듣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요. 이제 승민이 같은 경우처럼 내가 막 예습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뭔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시간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고3이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나갈 텐데 적어도 그 수업 듣기 전에 그 수업에서 나가는 진도만큼은 스스로 풀고 와야 된다. 이게 저 정말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 강의를 바로 듣기 전에 내가 혼자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막 몇 회독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몇 회독 이런 걸 막 계획 세우고 했었어?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한 2회독 정도는 그냥 한번 수업 듣기 전에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푼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쭉 돌리기보다는 특정 작품 위주로 제가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풀고 아니면 실무를 통해서 그 부분 학습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아하, 일단 2회독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풀었고 네. 배우서 다 풀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를 다 푸는 건 약간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특정 작품을 딱 골라서 그러면 이 특정 작품을 골랐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마지막 시즌에는 거의 풀었었는데 그 실무에 나온 문제들 위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라 하면 연계 대비한 문제들? 네. 연계 변형 막 이런 문제들을 네, 풀었고 거기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봤다. 네, 좋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국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고3 시절의 전반적인 학습 전략 혹은 뭐 마인드 이런 것도 좋아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 건데 수능 100일 전략. 지금은 물론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뭐 50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D-100일 전략. 혹시 뭐 어떤 걸 좀 중점을 뒀는지 또는 육모 이후에는 이 부분을 초점을 맞췄다. 구모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육모랑 구모 둘 다 원하는 성적을 받은 건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구모 이후에는 거의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성실함의 대명사인데요. 이제 문제 풀다가 이 단어를 내가 잘 모른다 혹은 이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하면 거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이전에 공부했던 개념서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게 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학원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녔고 또 도움은 얼마나 됐을까? 예. 저는 고3 기준 거의 모든 과목을 학원을 다녔어요? 다녔어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와서는 약간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 하긴 하는데 일단 그때는 거의 모든 학원을 모든 과목의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영어는 가끔씩 가고 그 다음에 탐구 2개. 탐구 2개 뭐 선택했었어요? 저 화학이랑 지구과학. 화학이랑 지구과학 다? 네. 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내가 이렇게 많은 학원을 다녔어. 근데 도움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나에게 진짜 되게 도움이 됐어. 또는 어떤 학원은 이거는 좀 과했어 라거나. 수학이나 과학 탐구 같이 이렇게 약간 이과적인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소위 말해서 양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질의 문제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게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진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받고 풀어보면서 그 확실하게 더 제 성적을 이렇게 굳힐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과적 과목은 학원의 도움이 컸다.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국어는 일주일에 몇 번 갔어?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네, 3시간 정도. 주 1회 3시간 가서 뭐 했어요? 제가 다녔던 수업은 약간 완전 맨날 문제만 풀기보다는 개념적인 수업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문제 위주가 아니라 개념 위주의 학원을 다녔다. 네. 어떻게 도움은 좀 됐을까? 제가 부족했던 게 약간 기본기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 수업을 듣는 게 전체적으로 계속 개념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 좋았던 것 같아요. 주 1회 정도는 괜찮다. 또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EBS를 비롯해서 담임 선생님이 또 EBS 강사잖아. 근데 이걸 비롯해서 여러 인터넷 강의 같은 걸 거의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이 보잖아요. 네. 그런 인터넷 강의도 활용을 했나요? 제가 막 인터넷 강의를 완전 막 모든 과목을 다 보기보다는 가끔씩 그 육모나 구모 해설 강의는 물론 학원에서도 해주지만 약간 초반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학습할 때는 인강을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수능 하루 전날, 수능 당일 특별히 난 이걸 신경 썼다. 뭘 신경 썼을까? 일단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거나 해놓은 노트가 있는데 오.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아, 전날 네. 단거나 노트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상당히 그래도 전체적인 그 맥락. 개념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 그런 개념이 중요한 탐구 과목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인 거죠. 네. 맞죠?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바꿔볼게. 후배 수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응원의 말, 이런 것들. 10대 마지막이라는 그 기간이 가장 젊을 때라고 생각을 너도 하는데 젊어. 너도 젊어. 그래도 가장 파릇파릇하고 그쵸.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공부를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그런 노력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쌤서희 눈물 납니다, 여러분. 너무 빠져들었어, 지금. 진짜로 여러분, 이 승민이 말처럼요. 제일 빛나는 시절인데 내가 뭔가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막 거기 몰입해서 달려드는 그 경험 있잖아요. 그거 가치가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가치거든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의미를 두고 이 시간을 보낸다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돌아봤을 때 고3 시절 나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다. 나는 꼭 이 얘기는 전하고 싶다. 예. 영상 편지해도 돼요? 선생님. 나? 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왜? 점심시간에 제가 친구들이랑 가끔씩 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한번 따끔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쌤이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혼난 이후로 계속 중심을 그 고3 시절 내내 잡아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 갑자기 훅 들어와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또 자각을 하고 현실을 다시 중심을 잡고 이런 것 자체가요. 이미 이 친구가 그럴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제가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일단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유학을 가고 뭐 다양한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미래에는 약간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고 싶다. 근데 너는 다방면에 약간 좀 관심도 많고 풍부하고 재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성실함까지 딱 갖추고 있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과인 거지. 네. 이 학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을 해볼게요. 이 시각 디자인 학과를 선택한 이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쪽 분야를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세특이나 그런 활동을 했던 거를 보면 다 디자인과는 거의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디자인과 연결된 활동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생기부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을 그 디자인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나의 발자취. 나도 사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뭐 교과 시간에 활동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 디자인과 관련이 지을 만한 것들이 꽤 많아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할 거야, 선택할 거야. 이게 어렵거든. 고3이 뭘 안다고, 경험도 많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자신의 세특을 쭉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우리 학과의 진실 혹은 거짓. 우리 홍대 시각 디자인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막상 와봤더니 그렇더라. 혹은 이런 면도 있더라.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디자인학부가 미술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네.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을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상 디자인학부에 들어오면 미술과 관련된 거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디자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미술 대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술을 엄청 잘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시각적인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면 충분히 홍대 디자인학부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쌤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히 뭔가 미술 기능적인 이런 것보다도 영감,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과 관련이 더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 전형이 미술 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지원서를 내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미술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알기 힘든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홍익대 하면 우리 막 미대 엄청 높은 대학이고, 진짜 대한민국 탑 클래스 미술 전공자들이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술 고등학교? 그런 데를 나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홍대 미대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승민이는 잘 알다시피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제 강남에 있는 자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 쪽이랑은 또 거리가 멀거든요. 자사고를 나온 친구가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런 어떤 입학했을 때 괴리나 혹은 좀 좋았던 점 혹은 그래서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있을까?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약간 소외감을 느꼈던 게 다 주변은 예고를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졌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 저도 그 친구들을 모르고 그 친구들도 저를 모르니까 약간 소외감이 초반에는 많이 들었어요. 솔직하네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네. 그리고 또 예고 나오지 않아서 내가 이제 일반 자사고에서 또 공부하는 학습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이런 영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네, 진짜. 이과생이었으니까. 네. 보면 예고 애들은 약간 맨날 예고를 다니면 미적인 요소에 대해서 엄청 많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화된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거 위주로 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는 하는데 저는 약간 이과적인 거를 생각을 보통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너만의 약간 독특성? 개별성 이런 게 드러날 수는 있겠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전공의 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넓어지는 통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네, 너무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리스 PD님, 쌤서이 TV PD님이 마지막으로 준 질문인데요. 일단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의뢰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설득을 할 때는 일단 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약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수능 국어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승민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워낙에 즉흥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또 와줘가지고 너무 특별한 시간 선물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던 것과는 거의 완전 정반대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위치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막 계속 공부해왔던 것만을 고집해서 대학을 진학을 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네, 멋진 말입니다. 자, 저도 항상 지켜보면서 우리 승민이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서이 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안녕.